자, 이번 순서는요. 두 개의 신문 기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 문제입니다. 주제는 같아도 내용은 다르다. 신문 대 신문 보시죠. 자, 오늘 신문 대 신문은요.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를 비교해 보겠는데요. 일단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 청와대와 국회, 어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연설 통해서 제안을 했죠. 싹 다 세종시로 가야 한다. 이른바 행정수도 이전 얘기를 다시 한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한 평가가 좀 담겨 있는데 부동산 안 풀리자 난데없이 수도 이전 카드. 난데없이에 이게 의미가 좀 담겨 있어요. 난데없이에. 자, 반면에 한국일보는요. 행정수도 완성 카드. 뭔가 느낌이 좀 다르죠. 완성 카드다. 수도권 과밀화 여론 반영했다. 이렇게 인용해서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각각의 기사 좀 보겠고요. 제가 기사를 소개하는 동안 두 분 패널, 최영선 의원님과 장유희 변호사는 의견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기사 중에 어느 쪽에 좀 더 공감하시는지 그 이유를 적어주시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부동산 문제 안 풀리자 난데없이 수도 이전 카드 꺼낸 김태년이다. 그러니까 수도 이전 카드와 부동산 문제를 연결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난데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민주당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왔습니다. 국회, 청와대, 부처 모두 내려가야 한다. 그러자 제1야당인 통합당 헌재 판결 이미 다 나온 건데 이거 뒤집자는 거냐. 이렇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15년 만에 수도 이전 재거론했다. 개헌, 국민투표론까지 솔솔. 뭔가 좀 진척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다루고 있어요. 2004년에 위헌 판결 났죠. 근데 그 이후에 15년이 지난 뒤에 다시 거론됐다. 여기 보시면 사실은 이거는 헌재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헌법 개정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개헌 없이는 이게 불가피한데 일각에서는 수도권 과밀화 여론을 반영했다. 법 개정으로 재추진 가능.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 반대 헌소 제기된 대혼란이다. 법조계에서는 위헌 논란을 비껴가려면 국민투표 절차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개헌 또는 국민투표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런 방법이요. 전체적으로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여기는 기사는 좀 타진하는 기사가 됐습니다. 자, 그럼요.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성과는 분명합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연구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수도권 집중이 8년가량 늦춰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길거리국장, 카톡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판결문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결정이 됐는데 이제 와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자, 영상도 확인해 봤고요. 서로 다른 입장이죠. 그리고 기사 두 개 결이 좀 달랐습니다. 확인해 봤는데요. 최영선 의원께서는 두 개의 기사 중에 좀 어느 쪽에 공감하시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저는 아까 기사 표현 중에 난데없이 수도 이전 카드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저는 난데없다는 표현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난데없지는 않다. 예. 왜냐하면은 제가 취재를 해보면 정부와 행정부 사이, 국회와 행정부 사이의 비효율이 너무 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장관국장은 국회 출석 요구 때문에 서울에 와 있고 과장 사무관은 세종시에 남아 있어요. 그 사이에서 대화나 어떤 정책 조정이 잘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너무 자주 봐왔기 때문에 이미 앞서서 비대면으로 일을 하고 있었군요, 거기는요. 예, 그렇죠. 아까 그 표현 중에 길거리국장, 카톡과장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정말 행정부의 어떤 장관부터 시작해서 국장, 과장을 거쳐서 사무관까지 한 팀으로 일해야 되는데 제각각 놀고 있거든요. 이건 정부의 대단한 비효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는데 저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어떻게 이제 극복을 하느냐 문제인데
사실은 헌법재판소도 그때 간섭 수도라고 예. 판결을 하면서 예.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거다. 이거는 예. 이렇게 관습헌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관습헌법이지만 예. 이건 시대에 따라 바뀔 예. 수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결 중에서 간통죄와 관련된 판결을 보면은 예. 과거에 몇 차례에 걸쳐서 위헌이라고 판결을 했지만 그다음에 합헌이라고 뒤집었거든요. 예. 시대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달라지는 겁니다. 오. 그리고 과거에 위헌 판결을 내린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지금 전부 다 바뀌었고 예. 시기도 15년, 16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저는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가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툭 던지듯이 말씀하실 게 아니라 예. 이 헌법재판소 판결을 극복하기 위한 앞으로의 로드는 어떻게 뭐 구체적으로 법을 어떻게 한다든지 예. 국민투표를 검토를 한다든지 좀 방법론까지 같이 얘기를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들에서 일부는 부동산 문제 해결하라고 행정수 얘기를 꺼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이미 비효율 부분이 강하게 있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셨어요. 장미미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장기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논의가 필요한 어떤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 작년 12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 예. 국민의 절반이 넘는 인구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분명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어제 이 원내대표의 연설이 단순히 부동산 어떤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만으로는 풀이되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전략으로 갔을 때는 예. 청와대나 국회 이런 정부 기구들이 예. 세종시나 지방으로 분산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관습헌법을 이제 어떤 거론을 하면서 이게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추진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관습헌법은 헌법 상황이 바뀌면 이게 재조율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예. 또 개헌을 할 수도 있고 그 당시에 국민들의 참정권을 훼손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국민투표에 붙여서 이 사안은 해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고 수도권 과밀화 그리고 수도권에 너무나 집중돼 있고 지방이 살아나지 못하고 경제가 예. 계속해서 침체돼 있는 이 국면을 예. 분명히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고 어제의 문제 제기는 적절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제 제안이 있었는데 이 제안이 어떤 정치적인 쟁점으로 부각을 할지 아니면 그냥 한번 이렇게 나오고 사그라들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